제가 웃겼던 거는 여가부 장관도 위기 대응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막 도대체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AI가 장착돼 있어서 해야 될 답변을 그냥 미리 입력해두고 하는 게 아닐까? 실제 벌어지는 상황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바이러스가 침투했나 보죠. 아, 지금, 그리고 지금 더 황당한 거는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까지 이어가면서 이 주무장관이 여가부 장관에게 책임을 몰아갈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지금 전라북도. 그냥 전라도 잼버리로 얘기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잼버리.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여가부도 이제 빼버리고 전라북도에 몰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뭐 기업자유 침해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잼버리 관련해서 새만금의 조직위는 다 이제 철수를 했고 전북도청 공무원 100여 명, 전북도의회 의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웃깁니다. 삼성, SK 직원 200여 명 등이 뒷정리 중이다. 삼성, SK 직원분들 아니 지금 왜 갔죠 거기에? 대기업한테 네, 이번 토요일 날 하는데 그 기업당 뭐 10명씩 뭐 그건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차출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업이 이제 직원들한테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노조가 지금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쌍팔년도 시기냐. 이거 완전히 저 독재국가, 야경국가 이걸로 가는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한 게 공무원들도 반발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공문도 아니고 그냥 기재부에서 억압하듯이 그저 그냥 일괄적으로 문자인지 뭔지 보내서 무조건 나와서 협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간 회사는 오죽하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되지? 하지. 그러니까 그 인솔 관련해서 이제 공기업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인원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 안에 뭐 산업은행 직원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떤 직원의 보도에 의하면 공문도 아니고요. 이게 근거가 남을까봐 전화를가 왔대요. 대통령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전화를 왔대요. 했다고. 근데 말하자면 기재부에서 기재부입니다라고도 하고. 산업은행에 전화가 오면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냐고요.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이거 나중에 전부 다 이제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가지고 분명히 이제 법적 문제 될 거예요. 진짜 이건 어떻게 완전 감당하는지. 직권남용이지. 직권남용이고 일종의 또 배임일 수도 있고. 자, 그렇죠. 보세요. 국가 권력. 지금 원래 잼버리는 이 태풍이 오게 됐을 때 인근 학교로다가 야영지를 옮겼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그 새만금으로 돌아와서 폐막을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에요. 8년 전에 일본에서도 그랬거든. 태풍이 와서 이틀 동안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잘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런 안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안이 바뀌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다 몰아가고 기초자치단체가 이 지금 잼버리 관련된 세계인 여러 나라 사람들의 비용을 다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우리 세금으로다가 갑자기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안 써야 될 돈이야. 지금 각 지자체마다 돈이 없어갖고 지금 난리인데 여기에 막 작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해당 공무원 지금 이 태풍 지금 이거 막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일부 막 학생들 스카우트 대원들 인솔해서 다니고 여기 미술관 가야 되고 어디 놀이공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딱 이런단 말이죠. 지금 경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지금 막 빵창 와버렸잖아요. 빵창한데. 그 와중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확인이 아직 되진 않았는데, 그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화장실 청소 갖고 뭐 했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먹은 도시락값 12,000원 지금 페북에 올라오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지금 실합니까? 네. 말이 되는 겁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아니 근데 소송 워낙 반 대표님 많이 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있는 그 잼버리 관련 협회도 이번 일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서 몇 년 동안의 운영비가 이번에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일을 못 한다고 하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소송 뭐 괜히 민사소송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하긴 하는데 이게 국제까지 가게 되면은 그게 힘들죠. 국제간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하기에는 예.
지금 그 영국하고 미국 부모들은 소송하겠다고들 지금 하고 할 수는 있죠. 있어요. 할 수는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영국 법원에서 하느냐 또 서울에 와서 하느냐 이거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복잡하네요. 쉽지는 않아요. 국제에서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더 책임 소재를 전북도에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소송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이태원 참사 때도 네. 그 희생당한 그 외국인들 소송 준비하고 했었거든요. 이란 네,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이 안 오니까 이제 본인이 네. 가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가지 말해서 마지막에 일단 이태원 참사 때 제가 그때 조사하다가 아마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인이에요. 희생자가 예. 미국 법원에다가 넣었을 때 네. 미국 법원이 받아줬을 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 그게. 엄청나게 손해배상할 수. 예, 그러니까 한국은 더 이상 이거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미국 법원이 받아주는데 그럼 미국 법원에서 이겨버리면요. 지금 그 한국의 그 강제동원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본 그 기업을 한국에서 이겨버렸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기업들의 뭐 자산 압류하고 이런 사태가 가는 거예요. 그 비슷한 논리로. 막 하게 된다면. 그럼 잼버리도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만약에 영국이 영국 법원에 넣는데 영국 법원 입장에서 맞아요. 한국은 이런 나라 신뢰 안 하겠다고 여기서 하겠다면은 영국 이겨버리면요 만약에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진짜 국격 실추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선진국에서. 근데 또 한 총리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 갖고 또 뭐 가서 네 변기 닦는 모습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내가 물 내리고 묻은 거 지웠다. 아니 이게 한 총리가 할 소리입니까 진짜? 지금 이제 전라북도 도청 넘어가네. 공무원들 또 전북 지역에 있는 많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화장실 청소에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화장실 갔더니 막 진짜 휴지는 이렇게 여기 쌓여 있지, 변기는 뭐 엉터리지, 이런 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동원돼 가지고 가고 막 청소를 할 때 이 사람들 이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냐고. 근데 용역업체는 뭐 하고 있죠? 화장실 가져오는 용역업체가 다 알아서 정리하는 건데. 용역업체가 너무 적은 인원. 그럼 지금이라도 예. 용역업체도 돈 풀면 되잖아요 지금. 그랬어야 맞는 거지, 그랬어야지. 지금 이 전문가들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게 대행 업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안 했냐고. 아니, 난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그때 한참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요. 대행업체가 어디지?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했어요. 없어요. 우리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주관 대행사를 선정을 해요. 보통 이제 1억 이상의 국제학술대회만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학자들 뭐 또 불러야죠. 또 비행기표 또 정리도 하고 호텔 정리도 하고 학술대회 진행도 하고 또 뭐 동시통역도 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걸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들한테 맞아요. 요청을 하거든요. 그 행사의 손발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당연히 여기와 관련돼서 이 기반 만들고 하는 거 이건 큰 틀에서 조직위가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하지만 분명히 대행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있어야 됩니다. 안 보여요. 대행사가 없는 거예요. 전정꽃이처럼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인가? 혹시 대행사가 전 정권인가요? 혹시 전정꽃이 아니야? 대행사가?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공무원이 아까 청소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한 1,000명 가량이 이제 차출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민 장관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이거 맞냐? 차출된 거. 근데 모른대. 왜 맨날 모릅니까? 여기는 그렇게 모르는데 장관직 왜 합니까? 아니 우리도 아는 거를 왜 본인만 몰라요? 여기는 모른다고 하는 게 뭐 답입니까? 책임 뭐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문제될 것 몰라야 같으니까? 돼. 책임 안 지려면. 그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야 진짜? 진짜 아니 이상민 장관이 너무 그 화났네. 행사 치르기 하루 전날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돌고 인터뷰 뭐라 그랬어요?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잼버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뭘 돌아본 거야 도대체 뭐를?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 5일인가에 그걸 돌았어요. 도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외국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영어를 씁니다. 헬로 뭐 나이스 투 미츠 그러더니 I'm graduate 하버드. 나 하버드 출신이라고. 아니 다들 뭐 하버드 졸업했다고. 아니 다들 병 걸렸어? 아니, 진짜 어쩌라고?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국민들 열통 터지라고 지금 작정했어 지금. 와. I'm graduate 하버드 어쩌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물었냐고 하버드.
한마디 해보십시오. 나 지금 너무 화가 났어 지금. 황당하네. 어우,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네. 있었어요. 아니 그레이주에도 하버드라 얘기를 하버드 합니다. 졸업하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티슈로 이렇게 닦기도 해야 된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 그랬겠죠. 그랬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이제 책임 소재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좀 냄새가 나죠. 어딘가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울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변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여가부 폐지됩니까? 폐지 안 한다고 유엔에다가 보고 올렸잖아요 이미. 아 진짜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유엔에다가 대통령 공약인데 또 휘발됐어요? 여가부 폐지 안 하겠다고 아. 여가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사기친 거예요. 사기 많이 치네. 사기친 거예요. 진짜 예. 사기쳤네요. 심지어 예산도 많이 이만큼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현숙 장관이 여러 가지 사고를 땅땅땅땅땅 쳐놓고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잠적했어. 글쎄 말이에요. 10분 왜 남겨놓고 그럴까요? 잠적을 해버렸잖아요. 어디 갔을까?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추측해 봅시다. 받은 그 거 아닐까? 장관은 꼬리자르기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장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이제 도움을 줬겠죠. 그러니까 장관까지 했을 텐데 이력이 보니까 KDI 출신이더라고요. 네. KDI 출신이 거기에 맞는 장관을 하면 되지. 왜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혀 자기와 평생 연관성도 없는 거, 본인이 여성이라고 하는 거 말고, 물론 이제 가족도 있으니까, 그 뭐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공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저는 무엇보다 그 김현숙 장관이 어떤 자리에서든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마치 AI가 장착돼 있어가지고 입력한 값 외에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느낀 게 지금 그 잼버리 야영장이 얼마나 뜨겁고 비위생적이고 문제가 많은지에 대한 그 하소연들이 엄청났잖아요.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네.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상민 그리고 뭐 이 김현수, 이뭐 윤석열 뭐 포함해서 이번 정부의 주요 원희룡 요직을 다. 차지하는 사람 모두 다 이상할이 많지. 정말 귀결이 많지. 공감 능력이 제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문제는 지금 그 현장에서 진짜 뭐가 심각한 문제인지를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태국에 어떤 사람이 왜 그 샤워장을 들여다봤다고 해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을 했으면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도 그냥 주변에서 보고받은 대로 본인은 읊고 있어요. 경미하다 그랬죠. 예, 문화적 차이 경미하다. 그 이상은 질문하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이러고 어떻게 장관직을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되는 그냥 그림 같은 존재들처럼 보여서 저는 이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정부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니, 윤석열 자체가 워낙 독특할 정도로 관광객 모드로 담았거든요. 관광객 그때 이 신림동 그 폭우 사건 때도 구경거리 난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도 여기서 이렇게 죽었어, 여기서 쓰러졌어. 나는 그 딱 보면서 이 사람이 그 폼페이 유적을 가면요, 그 단체로 가가지고 여기가 화산 폭발했어. 그래서 이거랑 똑같더라고 자세가. 근데 이번에 또 이 수해 현장에 가더니 큰 바위가 이렇게 굴러왔어. 그러니까 손 흔들었잖아요. 손 완전 흔들었잖아요. 이거 관광객 모두 재밌는 거 볼거리 난 거야, 구경거리. 쉬는 동안 어쩔 거야. 이 장관이나 총리가 그걸 따라하는 것 같아. 저렇게 해야지 내가 잘 보이겠구나. 대통령 네, 코드를 대통령처럼 맞추는. 해야지. 그래서 다 지금 따라하는 것 같아. 코드를 맞추는 왜냐면 일반인만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참사 현장 가서 이렇게 구경거리처럼 얘기하는 게. 그럼요. 근데 일제히 그런다는 얘기는 윤석열의 이상해. 코드에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마치 바이러스라는 윤석열 정권에서 날리면 이후로 어떤 경우든 사과를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놔서 막 덤벼대잖아요, 전체가. 사과를 안 하고. 그랬듯이 참사만 벌어지면은 관광객 모드로 가는 게 이미 이 정권의 하나의 틀이에요, 틀.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뭘 믿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국정조사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전라북도를 타켓으로다가 이제 감사원 감사, 세무조사, 아니 압수수색. 세무조사가 아니라 압수수색 뭐 이런 거 막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게 시작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전라북도 공직자분들이 야 이거 우리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화장실도 가서 막 치우고 뭐 다 했는데 근데 앞으로
공무원이 누가 일을 하겠냐고요. 맞아요. 누가. 그래서 제가 역설적이게 희망을 하나 보고 있는 거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진 이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또 친구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번 선거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관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저도 총선을 뛰겠다고 결심한 사람 중에 하나로 총선이 진짜 걱정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아무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상부의 지시도 안 따를 것 같고.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은 그래 선거 관리 생각보다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안 하면 되니까 안 할 것 같아서 이런 불행한 불행이죠.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쨌든 그런 시스템 안에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뭘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근데 각자 도생이죠. 숨쉬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부산 엑스포는 이제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나 아니면 어떤 중요 국제 행사를 어느 누구도 유치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내년 1월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청년 동계올림픽 어떻게 해요? 지금 준비된 거 하나도 없답니다. 그때 또 다안올것 어려워요. 같은데요? 동면이에요, 동면 또.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도. 걱정돼요. 유니버시아드 대회 청소년 동계 어... 올림픽으로 올림픽. 제가 들었는데 청소년 동계올림픽이요. 왜 1월 달에 강원도에서 유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제 행사든 무슨 행사든 이제 행사가 그냥 없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국민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근데 윤희숙이란다 또 죄송합니다 윤희숙 의원님. 그 김현숙 장관 뭐 이분이 뭐 해임이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아까 브리핑 취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가 있었나 봤더니 그 우리 잼버리 참여했던 어떤 나라의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태권도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팔자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기자가 그 전에 물었어요. 그 예산에 그 예전에 안전 예산 깎은 거 그거 책임질 수 있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회 차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장관이 뭐라고 했나 하면은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이 대답의 태도가 뭡니까? 그래 싸워 차라리.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이게 장관이 부처의 장관이. 그 전에 입력된 값이요? 입력된 부처회의 할 때도 그랬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부처회의 할 때도 장관이 지금 싸우자 그러는 거냐고. 차라리 싸우자 그냥. 차라리 싸우고 싶어. 반박 진짜. 논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더 황당한 거는 그 외국 학생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그래요.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외국에서 온 혹은 외지에서 온 손님들을 잘해주는 거는 뭐 너무 잘하죠. 미덕인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개판이야.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뭐 300명, 400명은 어디 그냥 교회, 체육관, 뭐 강당 이런 데다가 그냥 통으로 몰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학부모들은 지금 또 난리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너무나 그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 사대주의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옛날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식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그 미국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이 사대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외국 학생들은 잘해주고 우리 애들은 뭐 대충 해줘도 돼. 이게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자체가 뭐 본인이 숭상하는 게 뭐 미국이나 일본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외신을 막아야 되니까 한국 보도야 그냥 때려서 막으면 되는데 애들 외국 애들가 들릴까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외신에서 틀어서 그렇지 한국 언론은 똑바로 의사 못 쓰잖아요. 못 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언론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그 K-팝 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의 기사가 이게 이제 이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쓰질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이 졸속 행사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리고 갑자기 끌려온 K-팝 가수들한테도 너무 부당한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연장 상태 역시 잼버리 참가자들을 맞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평가다. 월드컵 경기장은 국내 최대 K-팝 행사인 드림 콘서트를 비롯해 국내외 가수들이 공연이 여러 차례 열린 장소다. 그러면서 뭐 배수 능력이 떨어진다. 잔디 상태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유종의 미를 뭐 마련할 것이다.
이 뭔 소리예요 이게? 그냥 느끼라고. 유종의 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유종해버렸는데? 아니 아예 이번 망쳐버렸네. 정부는 그냥 우리들 정신도 다 그냥 본인들이 지배하고 싶어. 아니 하잖아요. 언론이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동관이 작업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동가 오기 전부터 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눈치 보고. 야, 아유, 잔디가 걱정입니다. 잔디가. 아. 그 잔디 관리가 뭐 거의 10억 이상 들고 뭐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요. 그 관리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더라고요.